대부분 이게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고 드시잖아요. 술, 담배보다 더 가장 강력한 건 이거 정말로 심각하거든요. 지금의 인공색소나 인공감미료 이 화학첨가제는요, 여러분의 부지불식간에 정말 나도 모르게 중독이 돼버린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이제는 단순 가공식품을 넘어서서요, 초초초 가공식품이라는 이 단어를 언론에서도 쓰기 시작합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분이 최근에 그 미국 식품산업협회에 경고를 한 게 있습니다. 인공감미료, 인공색소죠. 그러니까 정확히 더 워딩을 따르면 인공색소를 쓰지 마! 그걸 먼저 지침을 줬어요. 그만큼 인공색소가 우리 몸에 안 좋다라는 겁니다. 알록달록하게 쓰는 거고, 마치 이게 천연색인 과일색을 나타내서 그게 더욱더 건강하게 느끼게 만드는 용도로 쓰고, 그리고 가장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걸 너무나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단순히 이 초초초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에서 만든 거를 떠나서 방금 말씀드린 인공색소부터 인공감미료까지 모든 수십, 수백 종류의 화학첨가제들이 버무려진 게 우리 몸에 들어온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환경 전반에 이러한 초초초 가공식품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냉동식품도 그렇고요. 사탕, 젤리, 과자, 시리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부터 우리 몸이 병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술, 담배가 아니에요. 술, 담배보다 더 가장 강력한 건 저는 커피라고 말씀드려요. 술, 담배는 지금 몸에 안 좋다라는 건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돼서 드시는데, 커피는 대부분 이게 몸에 좋다라고 생각하고 하루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드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은 커피는 콩을 태운 겁니다. 태웠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벤조피렌, 발암물질, 튀겼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아크릴아마이드, 이거 정말로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트랜스지방, 너무나 몸에 안 좋다라고 하는,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그 지방이라고 하는 트랜스지방이 이 불시작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의 인공색소나 인공감미료 이 화학첨가제는요, 여러분의 부지불식간에 정말 나도 모르게 중독이 돼버린다는 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이걸 아는 순간에 선택은 결국에는 내 몫이다. 그러면 이건 과연 어떻게 이걸 이제 벗어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여러분이 즐겨 보실 수 있는 걸로 설명을 드려볼까 해요. 치킨 저도 좋아합니다. 그러면 치킨 빼놓을 수는 없는 게 있죠. 바로 치킨무입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콜라를 같이 세트로 주는지, 그죠? 어디는 콜라 주고 어디는 뭐 또 사이다 주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성분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아스팜탄인데요. 이 아스팜탄은 메탄올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에 메탄올에 뭐 노출이 돼서 죽었다. 즉 에탄올이 되면 이게 술이 되는 알코올로 해서 우리 인간이 먹을 수 있어서 더 여러 가지 화학을 거치면 식초까지도 되는 거지만, 메탄올은 인간이 먹으면 죽습니다. 아스팜탄, 아세스팜칼륨 이런 것들이 치킨무에도 들어있고 막걸리에도 들어있고 과자에도 들어있고 아이스크림에 들어있고 웬만한 가공식품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 단맛이 기존의 설탕보다 200배, 300배, 600배까지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당연히 원가도 쌉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화학첨가제들, 인공감미료나 인공색소를 접해온 시간은 불과 100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중독성은 훨씬 더 강하다? 그럼 어디가 고장날까요? 맞습니다. 뇌가 이제는 교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중독성을 가진 인공감미료들 때문에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한 번도 접하지 못했으니까. 간이 당황하는 거죠. 췌장이 당황하는 거죠. 아스판탄, 아세스팜칼륨은 혈당을 올리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치매까지 갖고 올 수 있다. 왜? 심혈관 질환들이 갖고 오면 결국엔 뇌혈관 질환도 나빠질 수밖에 없는 원리죠. 이게 지금 이제 수많은 연구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지금 말씀드리는 과자나 아이스크림, 냉동류, 그리고 튀겼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류제로
칼로리 제로라고 말하는 것들에는 이러한 인공감미료, 인공색소가 다 들어가 있을 거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매일 어디선가 모르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에이, 그 정도 먹는 사람이 어딨어라는 그러한 마케팅으로 방어적인 정보들에 안심하시면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은 게 아니고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여서 림프 시스템의 림프 주머니가 1cm 이상 독소가 주머니에 가득 찼을 때, 그때 여러분이 MRI, CT를 찍으면 암으로 진단받는 겁니다. 네, 저는 여러분께 7대3의 법칙을 기억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7대3의 법칙은 여러분의 현재의 식생활 습관이 기본적으로 거의 초초초 가공식품이 9면 나머지 1이 채소과일식이에요. 통곡물, 견과류는 거의 안 드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다 공장에서 정말 한 번 더 가공되고, 그리고 맛이 가미가 된 음식들을 드신다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7대3으로만 바꿔라. 저는 여러분께 삼시세끼를 꼭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삼시세끼 챙겨 먹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점심, 저녁은 기본적으로 드신다고 하면 아침만큼은 채소과일로 시작을 하셔서 하루에 2끼니까 한 달이면 60끼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7대3으로 하면 약 20번은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것들 마음껏 드실 수 있어요. 돈가스 드셔도 되고, 짜장면 드셔도 되고, 라면 먹어도 되고, 국수 먹어도 되고, 20번이면 적은 게 아니거든요. 고기 먹어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매일 삼시세끼로 구성만 안 하게끔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침 시작은 살아있는 채소과일식으로 좀 시작을 해주시고, 점심, 저녁 중에 하루 한 끼는 무조건 순두부찌개나, 뭐 된장찌개나, 비빔밥이나, 이러한 것들로 식단을 좀 바꿔줘라. 그 나머지 한 끼만 제육덮밥, 뭐 갈비탕, 부대찌개, 이러한 동물성 식품이 들어간 걸로 구성을 좀 해줘라. 그것만 해줘도 우리 몸은 정말로 빠르게 회복을 합니다. 왜냐면 이 면역력이 좋다라는 건 우리 몸에 쌓인 독소 배출을 얼마만큼 잘해주느냐가 또 판가름이 되는데, 계속 들어오는 속도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들어오니까 그게 지방으로 가는 겁니다. 소화 흡수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간과 콩팥이 본능적으로 살려고 지방으로 축적을 시키는 거예요.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기아를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태를 지방으로 축적하는 게 우리 DNA에 각인됐다면, 반대로 이거는 에너지원으로서 쓸 수가 없는 것들을 살기 위해서, 왜? 배출이 안 되니까 지방으로 살로 축적을 하면서 이게 만성염증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채소과일식을 통해서 7대3의 법칙만 딱 2주만 실천을 한번 해보신다 생각하셔도, 그렇게 정말 해결이 안 됐다면 변비가, 이런 부분들이 몸이 달라지는 건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채소과일식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7대3의 법칙 좀 유연하게, 완벽하게 오늘부터 요이 땅 해가지고 나는 일주일 동안은 아무것도 안 먹어야지. 고기도 안 먹고, 아이스크림도 안 먹고, 과자 끊고, 뭐 야식 다 안 먹어야지.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게 성공했더라도 빠진 살은요, 금방 요요로 다시 와요. 왜냐? 폭식을 하거든요. 이렇게 강박관념 갖지 마시고 유연하게 해서, 한 달에 내가 20번 미만으로만 줄여보자. 그러면 우리 몸은 달라질 거고요. 가장 큰 사례는 접니다. 저 역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까지 자연으로 돌아가고 채소과일식만 해도 좋아진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불안전성 협심증 진단을 받아서 관상동맥 조영술까지 했습니다. 채소과일식으로 돌리기만 해도 그 심장 통증이 가시지 않던 게 사라졌어요. 그 어떤 걸로도 안 사라졌던 게. 그런데 저는 지금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에서 보면, 먹는 것도 내가 가공식을 제한하고, 특히 술, 커피, 그리고 담배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화학적인 약물들을 다 끊고 나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저는 이제 사라졌어요. 단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행복하게 살다 갈 거냐, 거기까지가 이제 저는 왔고, 지난 10년 동안 제가 그렇게 공부하고 임상에서 받은 거를 많이 이제 제 예방원에서는 상담을 통해서 드렸지만, 이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책을 쓰게 되고,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면서 알려드리게 된 겁니다. 저보다 더 아프신 분들, 말기암 환자부터 해서 당뇨를 수십 년간 앓아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혈당이 안 떨어지시는 분들, 그리고 항암, 방사선 다 받고 포기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채소과일식을 하면서 혈당 걱정 없이 드시면서 좋아지신 분들이 너무나 사례가 많아요. 지금도 매일 사진이나 이런 거를 전파를 해주기 위해서 봉사처럼 올려주고 계세요. 그런 것들이 진실입니다. 네, 이번 강연을 통해서 실은 좀 불편한 진실들을 접하셔서 예를 들면 뭐 커피도 몸에 안 좋다, 더 나아가면 뭐 유제품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공식품이 실은 우리 인간을 공격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먹으면서 그래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라는 결론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 이번 채소과일식 레시피북에는 사과, 당근, 양배추 이 세 가지를 골고루 드시면서 때로는 스무디로, 때로는 착즙으로 해서 실천을 꼭 한 달만이라도 아니면 2주만이라도 매일 아침만 이걸로 시작을 해보시는 생활을 바꾸시면 분명히 삶이 달라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니까요. 나도 한번 해보자. 그 공포, 불안, 두려움 이겨내고 실천해보자. 라고 하시는 그 많은 분 중에 한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